저는 카이저라고 하고요. 네. 저는 이제 뭐 부동산 투자 한지 이제 한 15년 됐나? 15년. 오래돼서 헷갈리네.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 사이에 이제 보통 호황기 초반에 진입을 해가지고 네. 잘 살고 있다가 최근에 아시겠지만 대폭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하락장을 제대로 경험하면서 네. 인생의 쓴맛과 네. 여러 가지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이 시기를 잘 버텨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년 투자하셨으면은 풍파를 좀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아, 제가 그 금융위기 전에 이제 그 집을 산 게 있는데 그게 떨어진 거를 확인하고 네.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했거든요. 어. 그래서 이제 남들이 좀 빡세게 나갈 때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경험도 있고 그 당시에 제가 배웠을 때 네. 그 금융위기 때 박살 나신 분이 계셨어요. 네. 그분의 이제 가르침을 받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하라고 해서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잘 가다가 그나마 요번 위기 갔을 때도 제가 보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남들보다 뭐 예전부터 산 것도 있었고 그리고 투자금을 많이 넣거나 그리고 뭐 그렇게 오버슈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이번 위기는 좀 잘 견뎌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은 그 막판에 좀 더 계속 올라가니까 이게 좀 그냥 흥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 약간 페이스를 잃고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한 게 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스스로 자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절제를 했어야 되는 예, 거를. 그때 좀 더 절제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번 하락장은 어느 정도의 세기, 체감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세기였습니까? 이게 예전에 그 2008년부터 2012년, 13년까지 하락했을 때 그 폭이 보통 한 20, 30% 정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2008년부터 15년이면, 13년이면 거의 산수가인데 한 5, 6년 동안 떨어진 거잖아요. 네. 5, 6년 동안에 20, 30% 빠진 거하고 최근에는 2년, 많으면 3년 동안에 20, 30% 빠졌잖아요. 네. 이 강도를 보게 되면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또한 예전에는 제가 물건이 그렇게 별로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뭐 큰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그때도 물건이 많아지면 네. 서서히 빠져나가면 그래도 이제 빠져나갈 매도할 타이밍은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최근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뭐 정신없이 다 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도 서울 수도권 주요 지역들은 좀 회복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한 7, 8년 동안 빠졌을 때는 사람들이 거의 다 포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계속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사람들이 집 살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요새는 단기간 확 빠졌기 때문에 너무 싸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잠실이나 이런 데도 한 30% 빠졌을 때 계속 이렇게 실수해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짧게 확 빠지고 좀 회복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뭐 이런 생각도 들긴 드는데 네. 근데 그 사이에 또 힘든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원래 골프 치는 사람이 요새 공주로 다녀요. 아. 현금 흐름이 없어가지고 무슨 아. 알겠죠? 이 단기간에 그렇게 빠지다 보니까 이게 삶이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바뀐 거죠. 그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 당사자들은 이제 되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특히 요새 힘드신 분들이 이제 법인 투자하신 분들. 법인 투자하신 분들은 이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방법이 없어요. 지금 종부세라든지 취득세 이게 바뀔 확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재빨리 이제 털고 이제 그 회수할 건 회수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렇게 무리하다 보면 이자가 막 1,000만 원 이렇게 나가시는 분 많거든요. 근데 이게 솔직히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정리하시고 그래도 이자가 한 4, 500으로 줄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2, 솔직히 4, 500도 많아. 근데 1,000이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네. 단기간 일이 빠질 때 좀 진짜 그 데미지가 좀 크지 않았나. 그 사이에 단기간에 금리도 엄청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이자가 거의 한 2%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2%대 받는 사람 별로 없지만, 보통 3, 4%대 시작했다가 그 6, 7%대까지 갔으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6%대. 네. 그러니까 이자가 더블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500인 사람이 지금 1,000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지. 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되게 힘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그 할부 들어간 벤츠 차량,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골프 회원권도 샀는데, 팔고 공을 줍고 다니고 알바하는 거죠. 예. 다주택자가 공을 줍고 다니는. 예,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주위에 보면. 그래서 생각만큼 만만치 않다. 회사를 퇴사한 사람들은 상당히 힘들고 이거 다시 들어가기도 힘들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회사에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낫고 안정적으로 돈이 나오니까. 뭐 아시겠지만 월급쟁이들은 계속 뭐 4, 500 뭐 이 정도 계속 놓으면 그걸로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퇴사를 하게 되면 일단 계획은 없지만은 한동안은 매도 차익이나 뭐 전세금 상승분 이와 같은 것들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래는 이제 월급처럼 예를 들면 4, 500씩 계속 나오는 흐름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솔직히 예전에 한때 그랬잖아요. 그 저축으로 박아둔 돈이 바보냐고 그걸 왜 그렇게 써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걸로 이제 투자하고
심한 사람들은 후순위 대출 받고 현금은 쓰레기다 이랬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원래 뭐 계속 돌고 돌잖아요. 그죠? 네. 고학년 때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것들이 지금 부메랑이 돼서 힘든 시기가 됐다. 하지만 어쨌든 다시 이제 반등을 하고 예전에는 아무리 싸게 내도 팔리지 않았는데 요새 싸면 팔려요. 그래도. 그래서 저도 한 1년 반 동안에 20개 팔았어요. 많이 팔았죠. 와, 이 와중에 어, 이 와중에 1년 동안 팔려요. 1년 반 동안. 어쨌든 싸게 내도 팔린다. 한 2년 전이나 뭐 1년 반 전에는 안 팔렸는데 그래도 이제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싼 게 있으면 그래도 팔린다. 그래서 저도 뭐 물건이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팔리니까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걸로 이제 세금 내고 대출이자 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팔아도 집을 안 사요, 요새. 아시잖아요. 요새 뭐 오늘도 뭐 여러 가지 설명드리겠지만 다주택자들은 지금 완전히 홀드. 뭘 할 수가 없어. 지금 오른다는 보장이 어쨌든 사게 되면 미래는 모르는 일이니까. 물론 지금보다 확률이 좀 높긴 하지만 취득세를 보통 다주택자들 아무리 못해 6%부터 12%를 내는데 예. 그걸 사서 미래를 기대한다 쉽지 않잖아요. 또 이전에 물려있던 세금, 또 세금도 분납을 많이 했어요. 비싸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어 세금이 종부세 1억 나왔다. 네. 그러면은 그걸 한 방에 내지 않고 12개월로 나눠가지고 뭐 카드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 구세청 이야기해가지고 이걸 분납으로 뭐 그렇게 신청을 했던 계속 이렇게 세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집을 팔게 되면 일단 세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국세 환납 증명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요새 또 이 세입자들 전세 갱신할 때도 국세하고 지방세 환납 증명서가 필수거든요. 필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세금을 안 내면 방법이 없어. 그럼 압류 들어가고 압류를 바탕으로 공무에 들어가니까. 이게 사람들이 되게 데미지가 큰 거죠. 어쨌든 팔아도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새 집을 다주택자들은 취득세나 아니면은 또 양도세 뭘 중간 아이가 유예 상태이긴 하지만 네. 또 요새 또 원래 또 중요했던 게 원래 이렇게 리셋이 되면 분양권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분양권도 살 때 기준으로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도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양도세 분양권 양도세 중개가 지금 등기 칠 때까지 무조건 66%인가 그래요. 그것도 원래 이번 선거 지나면 뭐 이런 거 좀 이야기했었는데 네. 두 가지가 해결 안 된 상황에서 다주택자는 되게 힘들다. 반면에 요즘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주택자? 대출 없는 무주택자. 예전 제일 이상하게 취급했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위너야. 그래가지고 제일 똘똘한. 뭐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과 같은 이제 지금 기준으로 야당이 150석 이상 훨씬 넘게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똘똘한 한 채. 답은 이거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부세는 이제 요새는 되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무주택자이신 분들은 1주택으로 빨리 좋은 거 어쨌든 가능한 하나 만드시면 2, 3년 뒤에는 꽤 좋아질 것 같아요. 지금 치기는 왜 가격이 무너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싸거든요. 네. 지금 뭐 대출도 신생아 대출, 예전에 뭐 특례 보금자리 뭐 이런 거 같이 이제 대출을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낫지 않을까. 그러면 주로 카이저님이 매도하실 때 매수자는 실거주자. 실거주자, 실소유자. 그래서 일단 물어봐요. 이 세입자분들 먼저 사실 것인지. 제가 판 거 중에 한 3분의 1은 실소유자, 세입자가 샀고,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실소유자들이 샀어요. 다주택자를 산 건 거의 없던 것 같아요. 그 실소유자들은 많이 산다. 근데 제일 힘든 거는 세입자분들 연락했는데 나는 다른 데 분양받아서 갈 데가 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무조건 싸게 팔아야지. 그러면 카이저님은 수십 개 판 것 중 1년 6개월 정도 판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다 익절이십니까? 아니면 뭐 저는 손절도 있습니까? 손절은 하나, 나머지 다 익절이에요. 우와. 운이 좋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샀잖아요. 그래서 뭐 흐름을 보면 대략 그래요. 제가 뭐 3, 4년, 4, 5년 전에 제가 좋아했던 게 투자금 3천에서 5천 넣고 보통 그때의 목표는 100%나 운 좋으면 1억. 이제 5천 먹으면 100%잖아요. 일대는 뭐 한 바퀴 돌렸을 때 보통 2년. 그런데 그때 좀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좋아했던 게 뭐 지방의 혁신도시. 물론 서울 산 거 뭐 예전 걸 떠나서 최근 거 이야기하면 뭐 전주의 혁신도시 이런 거는 매가가 3억, 전세가 2억 7천. 그래서 갭이 3천이에요. 딱 좋잖아, 그죠? 그런데 되게 번듯해. 우리가 딱 되게 느낌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맞아요. 그런 딱 현장에 딱 가보면 서울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약간 엘리트 느낌이야. 그 동네에서. 물론 이제 전주에서 혁신 말고, 그렇지. 더 좋은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강남이라고 하면 여기는 약간 그 정도 느낌 잠실인데. 에코와 혁신의 맞아요. 차이죠. 에코가 1등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강남 상구고. 네. 상구 중에서도 이제 어쨌든 이제 잠실에 해당하는 것이 그 동네인데, 이거 3천 정도 샀어. 샀는데 얘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5억 3천까지 올랐어요. 매가 자체가 3억에서 5억 3천. 3억짜리가 엄청나지 않아요? 그런 때는 애가, 그러니까 어떻게 그 정도 되면 2억 정도 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쭉 빠져가지고 5천 번 상태까지 뚫어졌어. 어. 그러다가 다시 1억 2천까지 번 걸로 넣은 거죠. 아. 이런 식으로 제가 파는 게 많아. 어떤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투자금 3천에다가 한 그래도 1억 정도 남으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거죠. 아, 지금도 그럼 계속 매도. 네, 계속 팔고 있어요, 저는. 계속 팔아야 돼. 저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솔직히 개인은 종부세가 물론 판 것도 있지만은 원래 내던 거한 10분의 1 빠진 것 같아요. 확실히 많이 줄었어. 그게 이제 요새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종부세 낼 때 계산하는 방법 중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있어요. 네. 그게 거의 90%뭐 이렇게까지 하는데 요즘 60%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내는 세금이 30% 날아간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내야 되는 세금이 체감적으로 요새 거의 안 내. 예전에는 그래도 몇 천만 냈거든요, 개인으로도. 작년에 하여튼 요번에 내는 거는 몇 백만 원? 이거 껌값이야 이 정도면. 근데 종부세 그 법인은 여전히 많기 때문에 네, 네. 계속 팔아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이 법인 종부세는 환장을 노리시. 그러면 팔고 싶지 않은데 파시는 거네. 올라갈 게 뻔히 보이지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 왜 그러냐면 이거 딱 이런 상황이에요. 이제 그 전세가 예를 들어서 아까 2억 7천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올라가서 전세가 4까지 갔어. 매가는 5억일 때. 근데 만약에 4억으로 갱신을 했다. 그런데 이때 자기금 전세가 다시 3억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미 전세금 올라간 건 이미 다른 데 가서 없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돈을 막 갖고 있지 않아. 녹여져 있지.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을 내보내려면, 내보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전세 갱신을 한다면 1억을 줘야 돼요.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거야,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런 상황이 딱 걸리면은 팔아야 된다. 그런데 이때 보통 이런 경우가 여러 개가 벌어지면 좋은 건 원래 가져가려고 하잖아, 그죠? 네. 근데 다른 거 돈이 들을 구멍이 없어. 그냥 좋은 걸 먼저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팔리는 건 좋은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먼저 좋은 거 팔았던 애들은 더 오르고, 당연하지. 좋았으니까 먼저 팔린 거잖아. 그러니까 걔들은 시간 지날수록 더 오르는 거고, 안 팔리고 남아있는 것들은 안 올라. 안 올라. 이게 되게 우울한 상태야. 근데 본인도 그걸 알고 있어. 하지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봐야, 아무 의미는 없다. 네. 뭐 아직은 뭐 특별하게 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은 그냥 똑같이 갈 것 같아요, 보니까. 상황은 아닌데. 네. 근데 이제 다행인 거는 지금 아직까지 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게 약간 고상한 말이 있는데 제2결의권, 의결권인가? 어쨌든 이제 국회에서 넣으더라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지 돌려보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이 다주택자나 이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200석이 안 넘었기 때문에 넘었으면 뭐 완전 무력화되는 거잖아요. 뜨악할 뻔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걸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민주당 공약 막 떠오르는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제 100석 넘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선거에서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많이 했던 게 크게 두 가지예요. 지금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 경기를 올리려면 그리고 이 추가 하락하는 거 막으려면 다주택자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네. 이 취득세가 해결이 안 되겠잖아요. 네. 중과.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퇴로를 만들어준 거죠. 양도세 중과를 없앰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지금 기준으로는 내년 5월 달인가까지 양도세 중과가 아니에요. 원래 그 양도세 중과는 조정적 이상일 때 양도세가 이제 그 파는 개수에 따라서 네. 다주택자가 팔 때 2주택자가 팔면은 원래 파는 내는 세금에다 플러스 20%, 3주택자 이상이 플러스 30%예요.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차익이 많이 남았다. 그러면은 원래 내는 세금이 40, 50%에서 30% 들어가게 되면 거의 80% 가까이 세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못 팔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퇴로를 만들어서 양도세 중과가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지금 조정 지역도 강남 3구하고 용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이 서울의 대부분 지역이 비조정 지역이에요. 양도세 중과 없지. 그리고 양도세 중과도 유예를 했어. 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이 지금 일반 과세야. 네. 너무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매물이 나와. 그런데다가 이 매물을 지금 다주택자들이 못 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빠지는 거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도 빠지니까 이게 이제 그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고 다주택자들이 이걸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다주택 중간은 그대로 오고 그건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에서 안 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같이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는 지금 지방의 분양권들이 되게 힘들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무주택 1주택자는 상당한 기회예요. 그 부산이나 대구 이런 데는 엄청 빠졌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분양권 같은 경우에 네. 등기 치기 전까지는 네. 아무리 그거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66%거든요. 1년 미만에 팔면 70%, 2년, 3년이 돼도 등기를 치지 않는 이상 66%예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죠? 선거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기대했는데 그게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주택자리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그게 없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냥 일단 가만히 있자. 다주택 있는 거 팔고
지금 덤벼들어 가지고는 애매하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 한 60%, 70 아니다 1주택까지 합치면은 거의 60, 70% 넘을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기회다. 그래서 이제 그 자기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갈아타거나 아니면은 물론 자기 그 현금 보유 아니면 뭐 대출 능력 이런 걸 합쳤을 때 그런 지역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빅 찬스다. 2, 3년 뒤에는 확실히 좋아질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하락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죠. 하락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기본적으로 통계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하락하기는 지금 쉽지가 않다.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를 크게 봐요. 먹을 수 있는 가격. 이때 먹는다는 거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많이 빠졌잖아요. 20, 30%. 네. 그래서 가격이 싸, 지금. 물론 이제 더 빠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미래니까 신의 영역으로 생각하게 되면 가격이 많이 빠지고, 또 앞으로 이제 또 중요한 게 물량이잖아요. 그죠? 지금 물량이 되게 형편없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 전반적인 상황들을 봤을 때, 그 기본적인 뭐 1주택이나 뭐 이런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기본 수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좋은 지역들. 특히 이제 제일 잘 할 수 있는 게, 특히 뭐 잠실이 있는 뭐 엘리트 아파트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30% 빠질 때마다 계속 실거래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로 봐서는 물론 이제 거주 지역이나 선호도는 다르긴 하지만 네. 좋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서는 싸거나 금매, 이제 뭐 금매도 없어, 이제 그런 지역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이 강남 상구에서 지금 마용성으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면 부동산이 발로가 해요, 지금. 칠소에서 막 달려들고 있고. 그러면 그 애들이 올라가면 그 밑에 층 구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노동에 빠지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쪽으로 따라가지 않을까. 그거는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는 게 지금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올라가면 그냥 5천, 1억씩 막 올라가. 어떤 대단지에는 전세가 없는 데도 있어. 지금 막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전세 세입자는 되게 불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는 거지. 그게 이제 방어가 기본적으로 실소유자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또 정부에서도 뭐 예를 들면 새로 이제 분양을 하고 있는 이쪽을 많이 맡게 되면 건설사가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을 좀 도와주고, 그리고 실소유자 같은 경우에서는 뭐 특례 보금자리나 뭐 최근에 뭐 신상화 대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무주택자들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으니까 지금 그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무주택자 사야? 사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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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할 수 있어요. 2, 3년 뒤에. 어. 지금 다시 문재인 정부 그냥 2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회의원 상황이 똑같으니까. 떡상하는 겁니까? 근데 정부가 또 정부 아, 주체가 또 달라. 그렇지. 정부 주체가 다르긴 한데,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딱 그 법률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크게 변화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그 윤석열 정부 3년까지는 약간 이런 상황으로 좀 갈 것 같긴 한데, 네. 3년 뒤에 보면 그에게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온 거잖아요. 뭐 그 이후에 누가 정권을 잡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떨어지는 것보다 제가 올라갈 확률에 한 3배를 걸겠습니다. 건다면.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로 좀 강하게 본다. 네, 강하게 상승적으로. 본다. 상승으로 본다. 예. 지금 전세가가 심상치 않아요. 똘똘한 한 채 문재인 정부 시즌 2 그리고 공급 부족. 네. 2, 3년 후에 어떻게 될지